최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산업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또 조절을 하는 등 에너지 산업과 디지털의 융복합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과제로 내걸고 있는 것인지 오늘 빅뱅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사는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인 이성인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효율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략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정도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마셔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못한단 말이죠.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에너지가 많이 쓴다고 해서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효율 혁신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지금 완전히 중단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암흑이겠죠. 만약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바로 걸어서 집으로 가셔야 할 겁니다. 거의 불가능. 그다음에 지금의 이 촬영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에너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아주 꼭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우리의 공기나 피와 같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에는 그만큼 제3의 위부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에너지 사용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는 초미세먼지, 이 부분도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지만, 그래서 우리 에너지 사용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만은 내가 사용한 그만큼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사용을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가 다소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예,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에너지의 소비의 23.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16.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째나 될까요? 8입니다. 우리가 세계 에너지 소비의 2.3%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에너지 소비 다소비 국가는 1등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어딜까요?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캐나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이 8개 국가가 세계 에너지 소비의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이제 다음에 경제 규모는 1등이 어딜까? GDP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 중국입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 환율을 적용했을 때에 GDP 규모가 세계 1위는 중국입니다. 그럼 2위는 미국, 3위는 인도입니다. 우리나라 몇 등이나 몇 번째일까요?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13위. 우리가 GDP 규모는 아마 스페인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12위 올라갔다 13위.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에너지 소비가 세계 경제 규모는 13위이지만은 에너지 소비는 8번째로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에너지 소비를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경제 주체,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효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국가 단위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에너지 원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 나누기 GDP, 이거는 에너지 원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 원 단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OECD 35개 국가 중에서 33위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는 다소비이면서 저효율 구조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함께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에너지가 많이 쓴다고 해서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유엔에서 지금 가장 90년대부터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지구 평균 기온은 한 1도씨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2100년까지 금세기 말까지는 일부 연구에 의하면은 한 6도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연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을 2도씨로 억제하자 하는 부분이 2010년도에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서 지구 평균 기온 2도뿐만 아니라 한번 1.5도씨로 억제하자 하는 부분들도 노력하자는 부분들이 파리 협정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어떤 게 가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여하는 수단들이 뭔가 하는 분석에 의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제1에 우선 필요한 기여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감축하겠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독일의 에너지 효율 목표를 본다고 하면은 2050년 에너지 소비를 2008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정책 목표입니다. 전환 흐름에 뒤늦게나마 우리가 지금 이제 참여해 갖고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선 탈원전, 석탄 화력 축소, 신재생 확대, 이 부분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 전환은 우리는 최근에 뿐만 아니라 효율 혁신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전체 흐름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수요를 감축하고 여기에 맞춰서 공급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공급 측면에서만은 에너지 전환을 했는데 그다음에 소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국가 에너지 효율 추진단을 만들어 갖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고 우리 전체 사이의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솔직한 속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효율 너무 좋죠. 실천하고 싶죠.
근데 말만 들어도 귀찮아요. 솔직히 좀 동의하시는 분들 조금만 이렇게 박수 한번 좀. 솔직히 좋은 거 아는데 귀찮을 것 같고 좀 쓰면 어떤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실생활에서 에너지 효율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고효율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없어요. 아, 고효율이 비싸요. 네. 근데 고효율 제품이 비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에서 오는 가치, 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이 좀 높아져야 하지 않느냐. 열려야겠네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에너지 효율의 장점은 사실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내가 건물에서 고효율 기기를 사용해서 설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건물이라든지 사업장 단위의 자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사실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거 하면은 아마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걸어 다니는 거겠죠. 도보를 직접 걸어 다니는 단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오늘 저희한테 오실 때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나요? 저도 대중교통 KTX 타고 왔습니다. 오, 박수 한번. 진짜 몸소 박사님께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자.